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어의 앞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세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홍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희와 조준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장 끈 떨어진 년, 2장 전주행, 6장 추록, 그리고 7장 밀령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3.1운동 하면 만세운동이다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겪어낸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악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끈 떨어진 년에 보면 3.1운동 당시를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식 상현아, 시위군중 속에서 서희돈이 상현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내질렀다. 네 형님,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며 상현이 소리 질렀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뒹굴고 싶구나. 밟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우리 독립되는 날에 밟혀 죽읍시다. 3.1운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또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파업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억새가 상현이를 찾으러 서울로 올라와 있어요. 그 억새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입니다. 경전종업원 파업으로 인해 전차 운행이 중지되었다는 것도 여기에서 읽을 수 있고요. 또 서울의 상가들이 동맹철시 모두 한꺼번에 파업했다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파업하면서 독립운동을 원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조선민중의 일본 주재소, 면사무소, 경찰서를 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세를 불렀던 군중이 거리를 꽉 채운 양상,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2장 전주행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마시시소, 손님도 적었지만 우리도 장사 안 했신께로 온 나라가 야단인데 기생만 먹고 살겠다고 장사할 것이요? 하기야 기생들도 만세들 많이 불렀지. 이 나라 백성인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으로 가득 채웠던 3.1운동은 거기에서 끝나고 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되죠. 북외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많이 사람들이 기댔지만 그것은 결국 각국의 이권을 위한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거든요. 또 더 가혹해진 일본의 탄압으로 사람들이 더 주눅들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그도 그럴 것이 무작한 외놈들이 무슨 짓이든 못하것입니까? 생사람을 집 속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지기는, 만세 부르는 기 머시그리죄가 된다고 천하에 무도한 놈들, 천벌을 안 받을 성 싶습니까? 남쪽에서도 사람 많이 상했지요. 만세 소동이사 안 난 곳이 없었으니께로. 이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6장 추록은요, 짝새가 체포됐다가 풀려나서 광쇠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짝새도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면소에 방화한 사건을 통해 체포됐는데요. 체포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고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봐 만세를 불렀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더 이상 나올 정보가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게 되거든요. 임혁관이 죽었다는 것도, 임영빈이 수감됐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변화와 탄압이 가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은 더 멀어졌다는 분위기로 제시되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상해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서희돈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이 이야기는 7장 밀령에서 계속 이어질 독립운동의 내용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920년대 전반적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분위기는 홍의에게 이어집니다. 3장 겨울혼사에서 용의가 영팔인의 둘째 제술의 혼인잔치 중에 쓰러지게 돼요. 반신불수 상태가 되거든요. 독하고 다부지고 입정사납고 저돌적인 관수. 한데 그는 용의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른바 옛동지인 것이다. 관수는 용의 모습에서 핍박받는 제 조상을 보는 것이고 훗날의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홍의의 방황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민혜의 폭력성은 더 가혹해져요. 5장 별빛이 쏟아지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놈아, 밤에는 잠 안 자고 뭐 했던 놈, 4대 역시 멀쩡한 놈이 새끼밥만 축내고 네가 무슨 장자새끼라고 밤낮 없이 처자빠져 있노. 일어나라! 발로 걷어찬다. 그러나 홍의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관수가 용의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오골개를 갖다 줬는데 그걸 숨어서 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홍의는 화덕을 번쩍 들어 이민혜를 향해 냅다 던진다. 어이구, 오지
솟에 물과 닭이 부엌바닥에 쏟아지고 오지 항아리는 산산조각, 숯불 꺼지는 소리. 숯에서 김이 오른다. 뿌연 김이 오른다. 이놈이 사람 잡네. 이 원수놈아, 손등을 물어 뜯는다. 홍이는 입을 다문 채 확 떠민다. 이민애는 궁둥방아를 찌으며 부엌바닥에 뒹군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홍이를 거머잡는다. 난투극이 벌어져. 이런 신체적인 폭력성을 경험한 홍이는 자신 안에 있는 일말의 인간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소용인가 회의하게 됩니다. 이런 폭력성을 잔이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잔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다시 인간성이 남아있음을 확인해요.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가자. 가문은 길상의 아재도 있고 선생님도 친구도 그리고 또 주갑의 아재도 있지. 그래 맞다. 주갑의 아재도 있다. 계속되는 폭력성에 자기의 도덕성에 회의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고 작은 도덕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살뜰히 키워온 사람들과 그 공간, 용정을 떠올리면서예요. 이것은 한복이에게도 확인되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해왔던 한복이가 왜 그랬는지를 관수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돌봐줬던 어른들을 떠올렸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홍이가 이민애라고 하는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와 조준구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자, 이 내용은 8장 분여, 9장 흥정, 10장 악랄한 처방, 11장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다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장 분여에서는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조준구와 홍씨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조준구에 대해서는요, 낡은 집 한 채 팔아 쓸 궁리를 하며 내려온 늙은 여우에겐 이제 희망도 호기도 그 쓰잘것없는 자존심마저 없었다. 홍씨가 스스로 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값은 고하간에 집 한 돈 반씩 가르지 않는다면 안방에서 내 한 발장도 안 움직일 테니 알아서 처분하는 게 좋을걸? 두 사람은요, 완벽한 악인들로 보입니다. 일말의 인간성도 없는 어떤 인간의 표본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병수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에요.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부모의 악행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 하는데 그런 괴로움을 소목당이 이를 배우는 것으로 점차 극복해 가게 돼요. 자, 9장 흥정에서 서희와 조준구는 드디어 대면합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희 할머니 윤씨가 남모르는 아들 환희를 위해 500섬지기 땅을 우간에게 맡긴 것은 이미 아는 일이거니와 땅 문서는 우간이 죽은 뒤 해관의 손으로 그리고 후일 그것은 대규합한 동학잔당의 군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길서방이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길서방과 장서방이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해관과 길서방이 알고, 그런데 해관은 공로인을 알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로 장서방이 서희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준구는 서희와 만나게 되죠. 서희가 조준구를 만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선택의 자유를 드리겠소. 일말의 양심을 가져가시든지 돈 5,000원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자, 그래서 조준구의 선택을 지켜봅니다. 조준구는 드디어 팔을 뻗어 지폐를 집어든다. 서희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렇지, 넌 인간이 아니었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준구는 이제 돈을 들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들어가서 돈을 가진 것만으로 안심하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술집에서 서기와 관수가 조준구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서기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준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시비에 휘말리거든요. 그런데 서기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3.1운동으로 몸을 사려야 되는 때거든요. 모르시서 하는 말씀이요? 약한 부녀자한테 돈 5,000원을 약탈해가고서 그래도 몰라서 하는 말씀이요? 5,000원이라고?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이 동그라져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조준구가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비로소 조준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무서운 함정을 깨달은 것이다. 서희가 고발만 한다면 형무소에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현금 5,000원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요. 자신이 집문서를 넘겨둔 흔적이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조준구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희와 서기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 내용은 11장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다에서 나옵니다. 복수는요, 삶에서 일시적인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삶 전체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서희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작품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사람이 한 일이며 사람의 손으로 부셔야지. 임금이다, 양반이다, 상놈이다, 천민이다. 그거를 하느님이 만들었나? 사람이 만든 기라. 사람이 만든 기면 사람이
많이 뿌시 부려야지. 중불나기 나쁘고 미련한 놈이 전부는 아닌게.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나 양반도 사람이다. 신선도 아니고 선리도 아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이다 해야 할 끼고. 백정도 사람이다. 소돼지가 아니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 세계에 더 큰 일에 합류해야 될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희와 서기는 관수와 함께 독립운동의 흐름으로 들어갈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악행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병수가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하죠. 그런 병수에게 영산댁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랑 안 하는 것이요. 못다 살고 가면 차생에서 또 고생할 것인께로 살아보는 데까지 살아보고서. 차생에서 고생한다 이런 거는 미신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에 기대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보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해주는 말 같습니다. 국언의 뒷부분에는 1920년대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용도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